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도 지금 받고 있죠. 어제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나왔는데요. 가장 관심이었던 부분은 바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눈으로 쫓긴 했습니다만 지금 영상 보시는데요. 어쨌든 어제 서로 인사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서로 쳐다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질문도 했고 답변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용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을 네. 잘 맞추고 나온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중에 상당한 궤변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국회의사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 국회의사당 특히 본청 내에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특히 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요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계엄령이 아니라 심지어는 계몽령이다 이런 뭐 그 표현도 쓰시던데 국민을 너무 쉽게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12월 3일 밤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계엄군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 발언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발언의 신뢰성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제 또 관전 포인트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의 역할과 그 당시에 했던 일들에 대한 진술이었죠. 이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야당의 폭거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먼저 내놨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이 비상계엄을 왜 하게 된 것이냐 그 배경 설명하는데 사실은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일단 뭐 비상계엄 자체를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이제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에서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헌문란 목적이 고의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증거가 이제 포고령, 네.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그 다음에 체포조 운영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완전히 일치된 의견이 되고 목소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게 뭐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검토도 않고 그냥 봤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네. 이것도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고 아이디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쭉 보면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둘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보도가 언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누가 어떻게 처벌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편 쪽이 한쪽이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의가 없었다는 거고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어제 드러내려고 한 것 같은데 어제 증인심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탄핵 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일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거 포고령과 쪽지 관련된 것 저희가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2018년도에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삭제를 하셨습니다.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이 안 맞거나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거다. 포고령에 담겼던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도 웃으면서 한 대화였을 뿐이다. 이런 등등의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 특전사령관 각정군으로부터 괜히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자, 저런 워딩들이 나왔는데요. 김기용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을 좀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의 그 얘기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전후사장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김용현 전 장관도 선서를 하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 국회, 탄핵소추단과 그다음에 또 경찰 만약에 수사 쪽에서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거는 어떤 수사 당국에서 그다음에 형사 재판을 통해서 그게 명백한 어떻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판사들이나 아니면 재판관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술과 진술이 서로 상충하는 네. 맞닥뜨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진술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 문서나 다른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판결이 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처음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면 조금 쉽게 끝날 수 있는데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좀 싱크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 명의 진술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네. 뭔가 검증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증인들이 또 피치 못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다면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아마 재판 기일에서는 사령관들의 어떤 증인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번 헌재 상황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